40쪽의 예제 2.6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초속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요건 이제 저기 마일 퍼 아워인데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해야죠. 그래서 1마일이 대충 1.6km니까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되고, 아워 이거는 이제 3600초 이렇게 갖고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제 63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속도가 이거였는데 2초 만에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등가속도에서의 그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V는 V 초기 속도 VI, 여기 VF만 쓸까요? 이렇게 VF는 VI 더하기 등가속도 곱하기 시간, 여기에서 이제 A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VF-VI 나누기 T 하면 되죠. 그래서 VF는 정지하니까 0이 되는 것이고, VI는 63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63 2초 하면은 마이너스 32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가속도니까 단위를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잘 파악을 해야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지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냐 하는 거죠. 그 사이 동안에 도대체 얼만큼 이동했냐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XF를 구하는 거죠. XF를 이동한 거, XI는 곧 이제 딱 랜딩하는 그 부분을 0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얼만큼 이동했냐 하는 거니까 랜딩하는 부분을 0으로 보고 2분의 1에 XI는 63m per 세크 제곱에 XF는 0이죠. 그래서 2초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상쇄돼서 63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2초 동안에 이제 63m를 진행해서 정지한다, 이제 그거죠. 또는 뭐 여기다 이렇게 여기 우리 그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0이고 이건 63이죠. 63의 제곱이고 플러스 2배 A인데 2배 A가 마이너스 32m per 세크 제곱이죠. 그죠? 곱하기 XI는 건 0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F, 이렇게 해서 이제 XF를 구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도 이제 이것이 이제 63m가 나온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이제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자유낙하에 관한 거고, 이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오죠. 이 갈릴레이가 성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김씨, 씨, 박씨 할 때 그 성이 갈릴레이고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보긴 했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바깥 세상이 좀 더 잘 보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울어진 거는 아주 많이 느껴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 많이 기울어져. 그래서 저쪽 이 건너편 쪽에서 붙잡고 건물을 갖다 지탱하느라고 뭐 장치 좀 해놓고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 이런 데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난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간이상 여기 올라가는 거는 꼭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 이제가 있고, 그거 우리 등가속 운동 공식에서
이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이제 계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요 높이에서 이 높이가 지금 이제 50m죠. 50m 높이에서 위쪽으로 20m/s의 초속도로 위로 이제 던졌어요. 그랬을 때 뭐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냐 뭐 그런 거부터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요 속도 공식을 생각해 보면은 꼭대기에 도달했으니까 이게 0이죠. 이게 그죠? 0이고 요거는 이제 20이죠. 20이고 요것이 뭐냐 하면은 중력 가속, 이제 돌멩이는 위로 이렇게 던져졌는데 초속도로, 근데 중력 가속도는 일로 작용하죠. 그죠? A는 이제 크기는 G면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9.8 m/s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A 대신에는 마이너스 9.8 m/s 제곱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9.8 m/s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T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구하면은 이제 2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가 이제 꼭대기냐는 거죠.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죠. 그 기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50m인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50m인 점을 0으로 본 거예요. 50m는 뭐 50으로 봐도 돼요. 여기 50 집어넣으면 50만큼 더 더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제 기준점으로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초속도가 20이고 이제 t는 2초죠. 2.04초. 그 다음에 2분의 1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9.8. 여기 마이너스를 꼭 넣어줘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의 개념을 정확히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도 벡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꼭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다음에 이제 t제곱 이렇게 넣어서 20.4가 나왔다는 얘기는 50m 높이에서 이제 20.4m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하면은 또 50을 더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바닥부터 했을 때 어디냐? 그러면 이제 50을 더해줘서 70.4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 것이 다시 자기 위치에 왔을 때, 그러니까 던져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50m 높이에서 이제 던졌잖아요. 그럼 올라갔어요. 그래서 2.04초 걸려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자기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가속도와 속도가 사이의 그 공식, 물론 등가속도일 때 그때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제 처음의 높이나 처음의 위치나 나중 위치나 똑같은 거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같은 위치에 왔으니까 요게 0이 돼버리죠. 처음 위치를 0으로 봤을 때 나중 위치도 같은 0이니까 이쪽이 없어지고, 결국 이제 처음에 이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그러면 이제 속도의 제곱이 400이 되니까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여기서 둘 다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20인 거죠. 처음에 올라갈 때는 플러스 20인데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둘 다 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둘 다 될 리가 없죠.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0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이제 수학적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이걸 다 택하면은 안 되고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20m/s만 택해야지 정답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초일 때의 그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은 5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위치 플러스 20, 초기 속도 플러스 20이란 거를 알고, 그 다음에 더하기 AT인데 A가 마이너스 9.8, T는 5초 뒤니까 5 하면 마이너스 29예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2초 만에 이렇게 2.04초 만에 올라갔고, 내려오는 데는 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똑같이 2.04초 걸려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자기 원래 위치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은 4.08초 만에 제 위치로 돌아왔죠. 근데 이제 5초가 됐어요. 5초가 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20m/s였죠. 근데 5초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도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9m/s가 되는 것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냐? 처음 위치 0으로 놓고, 이제 처음 속도 플러스 20, t는 5초. 다음에 이제 2분의 1에 a가 마이너스 9.8, t제곱은 5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22.5가 되는 거는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2.5만큼 내려온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이제 등가속도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1차원 운동은 이와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 건물 높이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변할 거 없죠. 그죠? 건물 높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기준점이 0이니까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변할 게 없는 것이죠. 어, 2장을 끝내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3장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물리에서 이용되는 개념들을 좀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챕터가 되는데, 일단 시작이 좌표계를 갖고 시작하죠. 좌표에서 카르테시언하고 포울라인데, 카르테시언 하면, 카르테 하면 뭐죠? 카르테 하면은 지도란 뜻이죠. 이게 지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종이나 뭐 동물 가죽이나 이런데 이제 그리죠. 그래서 이제 쫙 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카르테예요. 그래서 이제 이같이 이제 어떤 판에 이렇게 그린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좌표는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평면이면은 x 방향, y 방향 이렇게 있는 거니까, x 방향으로 얼만큼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동했고, 또 y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점이 이제 이 점이냐 하는 걸 이제 그렇게 이제 거리를 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은 이거는 이제 XY 대신에 똑같이 XY가 있는데, 이거는 XY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있죠. 그죠? 그걸로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제 두 개의 넘버가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두 개의 넘버가 있죠. R과 세타, 이렇게 두 개의 넘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여기서 x좌표는 뭐냐, x좌표 여기서부터 요 x좌표 요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r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이거는 이제 x는 r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y좌표 점의 y좌표는 r의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니까 x와 y 사이에는 x분의 y 하면은 이제 탄젠트 세타 이런 게 이제 성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r의 크기는 요 xy로 표현하면은 요것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r은 스퀘어 루트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해서 뭐 하나의 이그젬플이 있는데 거기 이그젬플 보면은 뭐 이런 좌표가 있는데 그거를 r세타로 표현을 해봐라. 그래서 x가 지금 마이너스 3.5하고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면 이제 3, 4분면에서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r세타로 표현해봐라. r을 구하면 이제 저기 a제곱 b제곱 하니까 이제 나오고 루트 취하니까 이제 원점으로부터 4.3m 떨어진 것이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도 마이너스 좌표고 y도 마이너스 좌표죠. 그렇게 해서 0.714가 나오는데, 그러면 탄젠트는 1사분면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그죠? 이거 3, 4분면에 있으니까 이제 각을 이제 구할 때 이제 3,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각을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16도. 그러니까 이 x축으로부터의 각도라 그랬으니까 아까, 그죠? x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각도죠. 그걸 이제 찾아야 된다 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하면서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가 무엇이냐, 스칼라는 그냥 이제 양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이고 그 단위가 있어요, 그죠? 적절한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량 하면은 뭐 킬로그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간 하면은 뭐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이제 단위가 붙여진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칼라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스칼라와 차이는 어떤 넘버긴 한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넘버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값도 있는데 그 값은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라 그래요. 또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길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크기 하면은 크기는 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크기니까, 벡터의 매그니튜드니까 마이너스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뭐 스칼라의 경우는 그 마이너스가 뭐가 있냐, 우리가 뭐 온도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마이너스 온도도 있죠. 우리 영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까지 이제 그 값이 싱글 밸류가 이제 단 하나의 값으로 표현돼야죠. 값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값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값에 이제 부호 같은 거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벡터의 경우는 이제 그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벡터의 크기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리고 그 벡터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방향이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이 방향이 도대체 어떤 방향이냐를 알기 위해서 요 벡터의 시점을 좌표축의 원점에다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방향을 기술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극좌표 할 때 여기 이제 뭐 세타 이렇게 하면 이건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각도를 가진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변위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거는 2장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처음과 끝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대한 끝에 그 끝이 나타내는 그런 좌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이제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막 이제 운동하다가 나중에 끝으로 갔어요. 그러면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는 요 이제 길이가 바로 이제 변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변이 벡터의 방향은 지금 보듯이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이다. 그랬죠. 그래서 1차원의 경우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었죠. 이쪽으로 플러스 X 방향이냐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두 개밖에 없었지만은 2차원 이상부터는 방향이 무한히 많죠. 그죠? 그래서 근데 변이 벡터의 개념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중 위치를 찾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제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점까지 이르는 기준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벡터가 있겠죠. 그죠? 요 벡터. 그 다음에 요점까지 이르는 벡터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나중에 이르는 요 벡터에서 처음에 이 위치에서의 그 원점에 대한 그 벡터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연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변이 벡터는 요 처음에 요 벡터를 갖다가 뭐 우리가 A 벡터라 그러고, 나중에 요 벡터를 B라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B 벡터라 그러면은 변이 벡터,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 변이 벡터는 어떻게 찾느냐? 변이 벡터를 예를 들어 뭐 C 벡터라 그러면은 C 벡터는 나중 도착한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벡터를 빼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벡터 엘지브라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하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니까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챕터 2에서는 벡터라고 했지만은 특별하게 뭐 표현을 뭐 달리하고 뭐 이런 건 없었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했죠. 그래서 플러스면은 이게 x축의 플러스 방향을 향하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이게 x축의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왜냐하면 방향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1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2차원 이상에서는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자를 갖다 좀 진하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진하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건 벡터구나,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리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벡터를 막 그릴 수 있는데, 이 네 개의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보면은 이 길이도 똑같고, 그죠? 길이도 똑같으면서 지향하는 방향이 똑같으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 네 벡터는 같은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를 원점에서 하면 이제 요 벡터의 요걸 갖다 이제 시작점이니까 시점이라 그러고, 여기가 끝나는 점이니까 종점이라 그러면은 요 벡터의 시점을 요따 갖다 놓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요 벡터도 마찬가지죠. 시점을 여기 좌표축의 원점에 놓으면은 종점이 가르치는 그 위치도 이 두 개는 다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림은 자유인데 결국 이제 그것이 크기와 방향이 같게 되면은 그건 같은 벡터를 그린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벡터를 좀 전에 벡터의 빼기가 있었죠. 근데 벡터의 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벡터의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A, B가 뭐 이제 마음대로 있겠죠. A는 여기 이렇게 있고 B는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A가 있고 이제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 A 더하기 B다.
그러면은 A의 종점이 있죠. 그죠? A 벡터의 종점에다가 B 벡터의 시점을 갖다 일치시켜요. 그러면 이제 B 벡터의 종점이 지향하는 그 위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벡터의 시점에서 B 벡터의 종점까지 선을 그으면은 그 선의 길이가 바로 두 벡터를 더해서 나오는 새로운 벡터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바로 이제 그 지금 선을 그은 그 선의 방향으로 이제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같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더하기 B를 했죠. 여기 A 더하기 B를 했어요. 근데 B 더하기 A 하면 어떻게 되느냐? B 벡터를 먼저 그리는 거죠. B 벡터를 그린 다음에 B 벡터의 종점에 A 벡터의 시점을 갖다 대요.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요 B 더하기 A 한에서 나오는 벡터나 A 더하기 B를 해서 나오는 벡터나 같은 벡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할 때 순서를 달리해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이제 저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세 개가 쭈루루 나열됐을 때, 그러면 뭐 어떤 거 두 개를 먼저 더해야겠죠. 그죠? 세 개니까. 세 개를 더해야 되니까 일단 어떤 거 두 개를 먼저 더해야 되는데, BC를 먼저 더하고 A를 하나, AB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해보면은 결과는 같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나머지를 더하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른 벡터라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벡터의 빼기가 나오는데, 벡터의 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이제 A 벡터가 있으면은 빼는 거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A 벡터가 있을 때 이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은 이건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빼줬으니까 이건 0이 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벡터는 뭐냐 하면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은 또 B 벡터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냐 하면 B 벡터와 길이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B 벡터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면은 마이너스 B 벡터는 그 정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길이는 똑같으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까 A 더하기 B는 했는데 A 빼기 B는 뭐냐 하면은 이제 A 벡터에다가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다가 B를 아까 더했는데 이제는 A에다 마이너스 B를 더해서 나온 거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B를 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 벡터의 시점을 A 벡터의 종점에 일치시켰을 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의 종점까지 A 벡터의 시점에서 선을 그으면은 그 선의 길이가 바로 이제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한 벡터의 이제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의 길이는 이제 그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그 이제 subtraction, 그러니까 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벡터를 2배로 한다. 그러면 그 벡터에다가 상수 2를 곱해주면 원래 벡터보다 2배의 길이가 큰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벡터가 요만큼이다 하면은 2A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2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은 그래서 2A 벡터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A 벡터가 되는 거죠. A 벡터와 이제 길이는 2배가 되면서 방향은 똑같은 거죠. 방향이 변할 리는 없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벡터를 정의하면 된다. 것이죠.